마르땡 마르지엘라가 다 시초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보면은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4천 달성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제 지인들을 막 원파를 시켰거든요. 속도를 좀 늦춰보려고. 4천 되면 하나씩 거시죠, 뭐 공약을. 삭발하겠습니다. 공약은 네네. 공약이니까 5천 공약은 나실님께서 뭘 하나 거시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어쨌든, 이성적인 네. 선 안에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오. 저희가 저번에 마르지엘라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었잖아요. 마르지엘라가 학생 때 굉장히 팬이었고 영감을 많이 받았던 디자이너가 꼼데 가르송의 레이카와 쿠보였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한남대 네. 꼼데 가르송 매장에서 론나를 아시는 네, 분. 거기에서 네. 또 영감을 받아서 꼼데 가르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던 브랜드고 이렇게 괄시받을 브랜드는 아니다. 이런 걸 좀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꼼데 가르송 그 매장 가셨다고 했잖아요. 사려고 가신 거예요? 플레이 라인은 1층에 작은 이제 부스처럼 꾸며져 있고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메인 라인 옷들이 있는데 꼭 구매를 하러 가는 것보다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항상 영감을 받고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가듯이 주기적으로 사전 조사하듯이 시장 조사 시장 조사하듯이 좀 전문가 스멜이 드디어 조금 그렇죠. 네. 이름이 꼼데 가르송이라고 해서 프랑스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불어를 잘 못하는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꼼데 캬숑 이러잖아요. 약간 브랜드 이름은 프랑스어인데 네. 이렇게 택에 일본어가 적혀져 있어요. 이게 아리송하단 말이죠. 네. 사실은 이제 일본 브랜드고 보통 꼼데 가르송은 아셔도 레이카 쿠보까지 아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죠. 저도 이분을 꼼데 가르송의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옛날에 그 루이비통에서 같이 콜라보해서 했던. 구멍 뽕뽕 뚫린 그거 네. 충격받아가지고 누가 명품 가방에 저렇게 지금 이분은 이제 브랜드를 설립할 당시부터 본인을 내세워서 브랜드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기보다는 옷 자체로 승부하고 싶으셨던 분이셔서 디자이너 이름이 브랜드 뒤에 숨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가 좀 힘들었고 레이카 쿠보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깊게 알아보자면 이분 네. 42년생이시고 아버지가 게이오 대학에서 행정 사무관을 하셨다고 하고 어머니는 영어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42년도에 여성이 그런 고등교육을 받고 교직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혜택받은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다. 패션을 전공을 했던 분이 아니라면서요. 예, 아니에요. 아버지가 근무를 하시던 게이오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셔가지고 문학이랑 미술을 공부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패션을 전공을 안 하셨기 때문에 패션계 어떤 흐름과 아예 다른 옷을 창조하실 수 있지 않았나. 대학을 졸업하시고 섬유회사의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그때도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아마 옷을 잘 입고 다니시거나 특이하게 입고 다니시니까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겠죠? 스타일리스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3년 만에 회사를 때려치고 마케팅에서 일을 하시면서 방송국이나 뭐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이랑 생겼던 연주를 기반으로 스타일리스트로 잘 나가시게 돼요. 신기한 되게 루트네요. 신기한 게 개인적으로 아는 스타일리스트 형님 중에 똑같이 제일기획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일본에서 잠깐 공부를 하시고 스타일리스트를 하시는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되게- 그분이랑 되게 똑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평행이론이네요. 다음에 한번 모실게요. 그 당시에 이제 나와 있는 옷들을 가지고서 스타일리스트를 하시는데 약간 부족함을 느끼셨대요.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뚜렷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있는데 옷이 존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작의 기로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되어서 런칭이 되고 파리에서 쇼를 연 최초 이제 동양인으로서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고 그 쇼의 내용조차도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유럽의 그 패션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고 해체주의 기반을 다져줬다고 해야 되나? 마크 제이콥스라든지 많은 디자이너한테 영감을 주셨던 그런 분이죠. 오늘 저도 좀 그분의 영감을 받아서 깜짝 영혼을 조금 놀랐잖아요. 이렇게 좀 시그니처인 가죽 재킷에 맞아요. 블랙 주름 스커트 해서 올 블랙으로 오늘 좀 입어봤습니다. 그분은 앞머리는 뱅 스타일인데 여기가 이렇게 삼각김밥처럼. 삼각김밥 패션계에서 일을 하시는 카리스마 있고 멋진 누나들을 보면은 그 백머리, 삼각김밥 머리 이런 게 되게 아이코닉한 그래요? 이미지였거든요. 검정 색깔 뿔테 딱 끼고 맞아, 있을 가죽 때 자켓. 애초에 꼼데 가르소 난해한 디자인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들어갈 때는 다 나와 있고 나올 때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옷들도 많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네네. 패션계가 1920년대, 30년대 유행하던 그 스타일을 고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글래머러스하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있으니까 좀 더 화려한 옷 입고 싶어 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쵸. 검정색의 옷감은 잘 쓰이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특히 여성복에는. 지금은 검정 색깔 옷 없으신 분 없을 거고. 베스트 컬러가 검정이잖아요. 얼마나 날씬해 보이고 좋아요. 그때 이제 총천연색이 주름 잡고 있던 패션계의 컬렉션 전체를 검정색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다소 충격적이었겠네요. 완전 충격적이었죠. 왜 여성복에서 쓰이지 않던 블랙, 그레이, 화이트 약간 이런 무채색으로만 컬렉션을 구성을 했으니까. 그쵸. 동양의 그림이 어때요? 맞아요. 수묵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이 서양에는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그 먹으로 그린 동양화를 본 듯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무채색으로만 아름다움이 표현될 수 있다니. 오. 그래서 이제 블랙 이퀄 시크라는 컨셉을 자리 잡게 해주신 분이 레이카하고. 어마어마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그분이 없었으면은 이 블랙 아직도 블랙은 뭐 장례식장에서나 입고 좀 아무라도. 평소에는 안 입는 그런 컬러였을 수도 있어요. 레이어드룩의 창시자가 레이 카와쿠보 씨예요. 아 진짜요? 그 당시에는 몸에 잘 재단된 드레스라든지 수트라든지 약간 그런 패션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자켓 위에다가 뭐 베스트를 입고 셔츠를 또 밑에 입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레이어드해서 보여주는 그런 룩을 선보이신 것도 레이 카와쿠보 씨고 이분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학생 시절에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을 보면은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레이 카와쿠보 스타일이에요. 그럼- 여자들은 다 백머리. 그분들이 하는 옷 스타일도 다 레이 카와쿠보 스타일. 동경의 대상이었군요. 목감 끝은 다 너덜너덜하게 해놓고 구멍 다 뚫어놓고 다 레이어드해서 입고. 아 근데 좀 일본의 그런 감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있어요. 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일본 룩 자체를 만드신 분이 이분인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일본은 트렌드가 지나가도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고수하시는 그런 매니아들이 수십 년간 존재를 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꼼드가르송 룩인 거예요. 구멍 뚫리고. 어려운 치마 입고 남자분들이 막 스커트 같은 거 입고 다니시고 저번 시간에는 마르땡 마르지엘라가 다 시초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보면은 아니네요. 그날 제가 마르젤라를 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을 해서 한 주 앞도 모르는 게 네. 사람의 인생사인 것 같아요. 베낀 건가? 이거를 카피한 건가? 카피라고 보기는 마르젤라도 워낙 시초격인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쵸. 조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 영감을 많이 받았다. 오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오마주. 예민한 부분이네요. 마르젤라가 네. 본인이 너무 레이카 쿠보 같은 옷을 하고 싶은 열정에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 매장을 전체 하얀색으로 막 칠해놓고 옷도 그쵸. 막 하얀색으로 칠해놓고 초창기 마르젤라 옷들 보면은 무채색 일색이거든요. 네. 베스트 상품 중에 목 부분이라든지 손목 부분에 올기가 네. 풀려있는 스웨터 어떻게 보면은 레이 카와쿠보가 예전에 발표했던 레이스 스웨터라고 하는 디테일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정말 레이 카와쿠보가 없었다면은 네. 현재 패션계는 굉장히 달랐을 수도 있어요. 발전 속도가 되게 더뎠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레이 카와쿠보의 예전 의상들이나 요즘 발표하는 컬렉션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새롭고 입을 수 없는 옷들을 발표할까. 마법사 같은 뭐 이렇게 꽃갈콘 쓴 그런 옷들도 그러니까 이게 있고. 팔리는 디자인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디자이너는 정말 몇 안 돼요. 패션계의 어떤 탑 위치에 있고 본인이 선두자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순수 예술과 또 비슷한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분들이 꼼데가루속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라인을 구매를 하셔서 입고 다니는지 꼭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어요. 디자이너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쇼에 나오는 그런 난해한 옷들을 네. 도대체 누가 사냐? 그쵸. 정말로 판매는 되고 있냐? 당연히 판매가 되죠. 하지만 그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기회가 없을 뿐이에요. 그 정도의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생활하시는 반경이 다른 거죠. 그리고 뭐 그런 특이한 옷 몇 번이나 입겠어 그런 생각 당연히 하실 거예요. 싸게는 몇 백만 원, 네. 비싸게는 뭐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옷들을. 근데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번 입고 안 입으실 것 같아요. 뭐 옷걸이에 걸어 두시거나 전시를 뭐 하시는. 파티 같은 데 한번 입고 나가시거나 대중 앞에 서야 되는 연예인들이 저희가 그나마 볼 수 있는 고객층인 거고 이거 입으면은 불편하겠죠? 실제로 여성복이 편하다 안 편하다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입어보신 분들이나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옷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해요. 메인 라인의 디자인은 레이 카와쿠보 여사 혼자서 다 하시고 패턴을 만드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신 하루키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25명의 패턴사가 있다고 하니까 뭐 지금은 더 많겠죠? 네.
그런 분들이 다 매달려서 연구를 해서 만든 옷이라서 그 일본의 매장 네. 가면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옷을 실제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옷을 입고 창고에 가서 물건 빼오시고 포장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고 그 문화까지 따라 나와서 배웅해 주시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별로 안 불편한 것 같아요. 예상 바뀌네요. 근데 또 꼼데 가르송 하면은 요 하트 로고가 있기 때문에 또 구매를 하시잖아요. 하트 하면 꼼데, 꼼데 하면 하트. 그쵸. 정형화된 하트 모양도 아니고 약간 찌그러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찌그러져 싸나워요. 있고 좀 애매한 하트인데 네. 사람들한테 인기가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하트란 말이죠. 네. 필립 하고스트라는 네,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 계신데 꼼데 가르송 뭐 블랙라인이라든지 향수 패키지라든지 그런 데 네. 보시면은 드로잉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런 네. 그림들을 다 담당하셨던 분이기도 하시고 네. 몇 년 전에 이케아에서 오프화이트 이제 버지라블로랑 콜라보해서 카페트를 출시를 했을 때 다른 아티스트들하고도 콜라보를 해서 여러 가지 카페트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필립 하고스트. 종이에 이제 끄적끄적 낙서했던 하트 모양이 있었는데 버려져 있었대요. 땅바닥 같은데. 근데 그거를 레이카 하코보시가 보시고 이 하트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냥 쓰신 거래요. 별 뜻이 별로 없었던 네, 거네. 별 뜻도 없고 그냥 딱 봤을 때 네. 이뻐서 그냥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게 될 로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훌륭한 디자인이 꼭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쵸. 레이카 하코보가 관장했던 그런 여러 라인들의 꼼데 가르송 옷들이 워낙 고가고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가 힘든 디자인이 많다 보니까 플레이 라인은 2003년이 돼서 런칭을 한 라인 중에 하나고요. 2000년대 초반에 지오다노, 외국으로 치자면 캡, 되게 이지하고 평소에 무난대기로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단 말이죠. 빅 트렌드를 꼼데 가르송이 탄 거죠. 웨어러블하고 이지한 의류에다가 꼼데 가르송의 감성을 한 방울 딱 넣은 그때 대박을 칩니다. 오,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건가요? 그렇죠. 해외에서 인기가 많았었고 우리나라에는 좀 나중에 들어왔죠. 그쵸. 2000년대 후반에 본격적인 인기가 있었던 건 한 5년 전 피크를 달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저도 그때 일하러 몇 번 갔었던 네.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얘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플레이 제품들을 무신사 부티크에서 협찬을 받아서 좀 가지고 와 봤는데 메인이죠. 가디건의 하트 로고. 저는 예전에 회사 의자에 걸어놓고 갔는데 누가 가져가셨어요. 대박이다. 그랬던 아픈 추억이 있고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제가 네. 예전에 입어봤는데 가디건은 노멀해요. 노멀한데 퀄리티가 매끄럽진 않고 조금 거친 편이에요. 그쵸, 그쵸. 그리고 맨살에 맞아요. 입으셨을 때 조금 약간 까칠한 정도? 가운데 단추를 매는 요 부분을 지나는 그런 립 부분 형태라든지 립의 간격이라든지 단추의 크기 이런 것들이 아미랑 키츠네랑 꼼데랑 셋이 좀 달라요. 목 깊이도 좀 다르고 개인적으로 저는 꼼데 플레이 라인을 가장 좋아해요. 가장 클래식하고 고급스럽고 사이즈가 사실 그렇게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네. 요거는 약간 핏되게 정 사이즈 구매를 하시고 네. V넥은 약간 여성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남성분들도 저는 한 사이즈 크게 추천해드려요. 이 티셔츠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아미 것도 제가 입어봤고 키치나 것도 입어봤는데 꼼데가 핏은 솔직히 한국 사람한테 제일 맞아요. 동양의 핏이다 보니까 그쵸. 특히 기장감, 소매 기장감이나 전체 몸통 기장감에 있어서 네. 한국 사람 체형에 가장 이쁘게 떨어지고 핏이 너무 좋은데 다만 물빨래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거의 한 사이즈가 줄어요. 기장이 그렇게 줄더라고요.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큰 사이즈를 미리 선구매를 하시든지 드라이 클리닝을 하시든지. 티셔츠는 가격대도 그나마 저렴하고 소재 자체가 가디건에 비해서는 부들부들하고 네.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티셔츠부터 한번 이렇게 신발 얘는 뭐 별로 안 아래 해도 뭐예요? 기본 베이스가 70 모델이거든요. 나이키에 인수된 다음에 재발매를 한 모델이라서 쿠셔닝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확실히 진짜 뽕싱뽕싱 네, 잘 맞아요. 들어가네요. 네. 저는 꼼데 가르송의 대부분의 매출이 플레이 라인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나가면 보이는 게 꼼데였잖아요. 전체 매출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서 매출을 꼼데 가르송의 그 오리지널 라인들에게서 나온대요. 비싸고 입기 힘든 그 옷들의 매니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또 다른 라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가장 유명한 꼼데 가르송의 남성복 라인, 뭐 주냐 와타나베가 전개를 하는 주냐 와타나베, 꼼데 가르송 맨. 유명한 게 또 CDG 라인.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착용을 하시고 또 요새 스트릿 무드가 워낙 트렌드이다 보니까 CDG 라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쵸. 가격대가 착한 편이에요, 굉장히. 꼼데 가르송 치고는. 네. 레이 카와쿠보 씨가 온라인 판매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워낙 또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을 한 게 이제 CDG 라인이거든요. 뜻을 굽히셨군요. 또 그 와중에 오프라인에서 CDG 라인을 판매하는 곳이 한국과 일본 딱 두 군데. 아 진짜요? 전 세계에서. 그게 한남동이에요? 그게 한남동이에요.
한남동에 있는 꼼데 가로송 매장은 그나마 꼼데 가로송 라인 중에서 한국인들이 소비할 만한 옷들을 좀 가져다 놨어요. 아. 가보시면 괜찮은 옷들이 꽤 있어요. 도버 스트릿 마켓 자체를 레이 카와쿠보 씨가 만든 종합 매장인데 일본이나 뭐 런던이나 이런 데 매장을 가보면 예술 작품 같은 것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고 입지 못한 옷들, 네. 작품성이 강한 옷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옷들이 좀 빠져 있다는 거. 좀 상업적인 느낌이군요. 그렇죠. 레이 카와쿠보 씨가 후배 양성을 잘 해주시기로 유명해요. 그 회사에서 일했던 뭐 패터너라든지 니트 디자이너라든지 잘하시는 분들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라인을 발표해주기도 하고 한 라인을 떼어줘서 대표 디자이너로 앉히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양성을 하시는데 주냐 와타나베 아까 말씀드린 유명하신 분이고 구리하라 다오, 간유 후미토 이분은 몇 년 전에 새로 간유라고 이제 라인을 발표를 하셨어요. 왜 여기저기 편지샵에서 밀어주나 했더니 꼼데 가로송에 어려워. 사카이의 치토세 아베 칼라를 운영하고 계시는 배우자이신 주니치 그 두 분 다 이제 꼼데 가로송 출신이시고 화이트 마운티어링을 운영하고 계시는 아이자와 요스케라는 분도 너무 많네요. 네, 너무 많아요. 고샤 루브친스키라는 러시아 디자이너가 계세요. 스트릿 씬에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도 도버 스트릿 마켓에서 키운 디자이너죠. 일본인뿐만 아니라 이분을 눈여겨보시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라인을 발표하고 인기 모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후배들한테 영감을 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인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잖아요. 설레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우리나라 디자이너들도 해외에서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레이 카와쿠보님처럼 후배 양성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좀 써주시면 네. 어떨까. 론님은요? 후배는 기다리고 론님. 있습니다. 론님이 가슴 저도 갑니다. 삼각머리 하실 수 있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삼각김밥 네. 머리 하고 딱 듀오로 괜찮을 것 다음은 같지? 사- 해외 진출을 하면 삼각머리를 하죠. 진짜 제2의 트레이드 다프트 마크로 해서. 펑크처럼. 네. 오늘 또 꼼데 가르송에 대해서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 대중적인 브랜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방가르드하고 뭐 해체주의 뭐 이런 거를 상상조차 못했었고요. 일본에서는 패션계의 거장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레이 카와쿠보는 가장 이제 칭송받는 그런 네.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유럽의 유명한 디자이너들, 지방시라든지 디올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굉장히 쉽게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동급 아니면 더 훌륭한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름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브랜드는 단순한 트렌드로 편승을 했다가 하차할 브랜드가 아니라 클래식한 브랜드로서 꾸준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브랜드다. 네. 저희 오늘 또 이렇게 꼼데 가르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또 5,000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의 저의 출근 룩은 짜란! 보시다시피 레이 카와쿠보님을 이렇게 본 따서 영접을 했습니다. 네. 간절기니까 라이더 자켓도 하나씩 이렇게 챙겨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랙 그냥 기본 티셔츠에 주름 스커트까지 매칭을 해봤고요. 꼼데 가르송의 스니커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컨버스로 매칭을 해줘서 편안하면서도 시크한 룩을 완성해봤습니다. 반바지에 약간 후드티나 반바지에 긴팔 티셔츠 많이 입으시는데 저는 좀 열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반바지에 반팔로 약간 경쾌하게 입어봤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저번 시즌에 뉴발란스랑 콜라보를 한 주냐 와타나베 꼼데 가르송 맨이라고 적혀져 있는 뉴발란스 신발을 신고 왔고요. 이 신발이랑 어울리는 약간 몇 주 전에 발매를 한 슈프림 같은 초록색으로 약간 매칭해서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양말에 대해서는 인스타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이 많던데 이건 캐피탈 제품이고요. 약간 러닝 아이템이라서 매장 가시면 항상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바지는 에센셜 라인 제품으로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